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굴수TV입니다. 정순인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25일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 전부터 제기된 여러 우려에서도 현 정부의 강제 임명을 막지 못했는데 학폭 문제가 알려지자 하루 만에 즉각 사퇴를 한 것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언론에 연이어진 문제에도 끝까지 반성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며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국임당의 반응인데요. 국임당은 정 변호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일종의 연자제라며 능력을 갖고 판단하고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옹호를 했었습니다. 국임당 박정아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미 그 건에 대해 정 변호사가 사과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나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평가받는 것은 연자제가 아니냐며 가족의 문제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반대로 만약 본인들 자식이 피해자였다면 저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때도 진정한 사과와 책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소방서장 등을 기소를 하고 책임자들은 뒤로 빠지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죽하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표결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눈치 보느냐 지금 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구분을 못하고 술 취한 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순신 변호사가 진짜 사의를 표명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KBS가 또 찾아냈는데요. 바로 정 변호사 아들에게 피해를 당한 건 동급생 A군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B군 역시 정군에게 외모비하와 함께 돼지, 더럽다 등의 모욕을 당한 걸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등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했던 A군처럼 B군 역시 힘들어하다 결국 본인이 직접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학폭의 문제가 해결될 김이 안 보이기에 차라리 본인이 전학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는데요. 더군다나 당시 정 변호사는 사과보다는 아들로부터의 책임을 줄이는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 출신인 만큼 B군 관련한 일에서도 법적 전문성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학폭의 책임교사는 정군의 1, 2차 진술서에서 회피하는 모습이 강한 이유는 아버지가 써준 것을 보고 썼기 때문이며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첫 학폭위에 직접 출석을 하여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며 B군과 친해지려 했다는 취지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으며 오히려 원하지 않은 기숙사방에 배치하는 게 제도적 폭력이라고도 말을 했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B군은 본인 스스로가 고등학교를 전학을 간 것이었고 A군은 정 변호사의 계속된 행정소송 끝에 정 변호사의 아들과 사건이 있은 후에 1년을 더 얼굴을 보며 지내야 됐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A군은 피해자이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정 변호사의 아들은 1년을 버티고 다른 학교로 가서 서울대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 변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있었다는 것인데요. 인권감독관이라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 버티다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말고도 학폭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언론에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방송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9년에 발생한 정다금양 사건을 주제로 학폭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재조명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학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이 있었던 4명의 학생들은 아무 이상 없이 조사가 끝났고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는 학교 측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답니다. 같이 연루된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무엇인가 힘이 작용될 것인가요? 4명의 학생들은 아무 이상 없이 조사가 끝났고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는 학교 측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답니다. 같이 연루된 학생들의 부모님에 대한 뭔가 알지 못할 또 다른 힘이 작용되는 것일까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서 말한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채용한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학폭의 문제까지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입장과 인사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냥 다른 물타기로 뒤덮을 것인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